세계 특허 미생물 기술이 만든 고품질 정선 사과 이야기. 사과 하나를 깨물었을 때 당도가 다르다는 걸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같은 품종인데 같은 해에 수확했는데 어떤 건 아삭하고 달고 어떤 건 밍밍합니다. 색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과는 껍질까지 고르게 붉고 어떤 건 색이 들쭉날쭉합니다. 재배 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지역 같은 조건에서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지면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지면 아래에 있습니다. 사과 품질은 나무가 아니라 땅이 만듭니다. 사과 재배를 오래 한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땅이 살아야 사과가 산다. 처음엔 막연하게 들리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사과나무는 뿌리를 통해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이 흡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나무 위에 달리는 사과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착색이 고르게 되는지, 당도가 충분히 올라오는지, 크기가 고른지, 오래 저장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뿌리 상태와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뿌리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비료를 많이 주는 것, 물을 적절하게 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뿌리가 그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핵심이 바로 토양 속 미생물입니다. 작물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식물이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토양에서 인산, 칼륨 같은 무기 양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물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양 속 미생물이 이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은 토양 안에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무기 양분을 뿌리가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인산을 녹여서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칼륨이 토양에 고정되지 않고 뿌리 근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뿌리 주변 환경을 안정화해서 뿌리 활력 자체를 높이기도 합니다. 광합성을 돕는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생물이 살아있는 토양과 그렇지 않은 토양은 같은 비료, 같은 물을 줘도 작물이 그걸 받아들이는 효율 자체가 다릅니다. 미생물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사과나무는 양분 이용률이 높고 스트레스에 강하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과실을 맺습니다. 강원도 정선, 미생물 기술이 사과밭에 들어오다 강원도 정선은 사과 재배지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높은 일교차가 사과의 당도와 착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자연 조건만으로 경쟁력이 유지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더 높은 품질을 원하고 재배 환경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기후변화로 강수 패턴이 바뀌고 오랜 농약,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 생태계가 약해진 곳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선 사과 재배 현장에 새로운 접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린하다의 이코 에일라이브 시스템입니다. 세계 특허를 보유한 미생물 기술을 기반으로 토양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그 위에서 작물이 제 힘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코 에일라이브가 하는 일, 이코 에일라이브는 비료가 아닙니다. 양분을 직접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토양이 스스로 기능하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토양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작물에 이로운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오래 사용하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유익균이 줄고 토양의 자생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코 에일라이브는 유익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이 균형을 되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미생물이 살아나면 토양 구조가 좋아집니다. 유기물 분해가 활발해지고 양분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뿌리 주변 환경이 안정되면 뿌리 활력이 높아지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효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비료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토양에 있는 것들을 더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가뭄이 와도 집중호우가 와도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한 토양은 회복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은 나무가 만드는 사과는 당도, 착색, 저장성 모두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료 경쟁에서 토양 경쟁으로 농업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관성이 있습니다. 작물이 잘 안 되면 비료를 더 주는 것입니다. 색이 안 나면 칼리를 올리고 크기가 작으면 질소를 조정합니다. 이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쓸수록 토양은 더 쉽게 지쳐갑니다. 미생물 생태계가 약해진 토양은 같은 양의 비료를 줘도 작물이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투입은 늘어나는데 결과는 비례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악순환입니다.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 생태계가 살아있는 땅은 양분 이용률이 높아서 비료 투입을 줄이면서도 더 나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도 달라지고 토양의 장기 생산성도 유지됩니다. 정선 사과밭에서 이코 에일라이브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품질 사과를 만드는 경쟁이 이제는 비료 투입량의 경쟁이 아니라 토양을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결국 경쟁력입니다.
소비자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맛있는 사과를 원하는 건 예전과 같지만 어떻게 재배했는지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화학 투입을 줄이고 토양 생태계를 지키면서 재배한 농산물이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양 건강을 중심에 두는 재배 방식은 이 흐름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사과는 맛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스토리가 상품 가치를 함께 높입니다. 농사의 시작은 언제나 토양입니다. 정선 사과밭에서 미생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 토양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만드는 사과가 어떤 맛일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린하다 비료.